안녕하세요. 올해 28 이지훈입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41세인 아빠 여자친구 윤서 아줌마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줌마는 아빠랑 결혼만 안 했지 제게는 새엄마나 마찬가지예요. 5년간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무서웠던 저는 떠나려는 아줌마를 붙잡았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서 날 지켜준 윤서 아줌마. 이젠 제가 아줌마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아줌마는 어느새 여자로 다가왔어요. 그런 아줌마와 함께하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성스러운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주는 아줌마를 보면서 슬픔은 잊은 채 함께 절정을 맞이했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28이었습니다. 아직 어른이라 하기엔 어정쩡한 나이였죠. 야근을 하던 참에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응급실 앞에서 울며 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쥐고 있던 그 여자는 아버지의 사실혼 연인이었던 윤서 아줌마였습니다. 저보다 13살 많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산 지는 5년 남짓이었지만 저는 늘 존중하고 격식 있게 대했습니다. 아줌마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 아버지 곁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울음은 절절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순간 아줌마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실감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걸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장례 내내 몇몇 친척들이 아줌마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뭘 저렇게 나서나. 라는 말도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울컥했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집 문제, 앞으로의 삶. 모든 게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장례 마지막 날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지환아, 너 혼자 남겨두고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제 친엄마가 아니었지만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밤 아줌마는 캐리어를 꺼내고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긴 내 아버지의 집이었지. 내가 있을 이유는 없지.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웃어넘겨야 할 것 같은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줌마를 붙잡았습니다.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돼요? 당장 혼자인 건 저도 솔직히 무섭고. 그게 우리 둘의 이야기가 시작된 첫 장면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아줌마는 캐리어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지환아, 나 오늘 나갈게.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이제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까. 장례를 치른 뒤 처음으로 제 안에 큰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줌마가 떠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너도 힘들잖아. 내가 있으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 친척들도 좋게 보지 않고 내가 더 눈치 보게 될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고 솔직히 말했죠. 솔직히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너무 조용하고. 아버지 물건들 보면 미칠 것 같고. 아줌마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며칠 정도는 같이 있어줄게. 대신 내가 불편하면 바로 말해. 그날부터 우리 둘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줌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 2시쯤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물을 마시나 싶어서 나가봤는데 아줌마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못 주무셨어요? 아줌마가 고개를 돌렸어요. 잠이 안 와. 내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본 게 자꾸 생각나서. 그 목소리는 상실감을 혼자 사귀고 있던 여자의 목소리였죠. 아줌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줌마도 힘들죠.
옆에 앉자 아줌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넌 그래도 그의 아들이었잖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말이 마음을 찔렀어요. 친척들이 던지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슬픔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걸 아줌마 스스로 무겁게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나란히 앉아 울지도 않고 웃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 아줌마는 짐을 풀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여닫는 소리, 식탁에 놓이는 컵 소리, 샤워기 물소리. 모두가 절망을 털어내는 기척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거슬리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줌마의 휴대폰이 여러 번 울렸고 그녀는 그때마다 화면을 가리고 받았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예의상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걸요. 아줌마가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일상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국을 끓여놓고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등을 토닥이며 밥은 꼭 먹고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저를 맞아주었죠. 그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깊은 수심을 안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전화기 화면을 보며 굳어지는 표정,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삼키는 모습. 아줌마는 아무 일 아니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억지라는 걸 모를 정도로 제가 어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줌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아버지 생일 때마다 아줌마가 꼭 끓여주던 그 맛을 제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국을 식탁에 올려놓자 아줌마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환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요즘 아줌마 입맛 없잖아요. 힘이 나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줌마는 국을 한 입 삼킨 뒤 눈가가 붉게 물들었죠. 오랜만이네 누가 나를 위해 뭘 해주는 게. 저는 결심하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줌마 전화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예전 인연이야.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아. 내가 신경 쓸 일도 아니고. 그러면서 애써 웃었지만 그 순간 아줌마의 손등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위로하려 했죠. 아줌마, 아버지 떠나셨다고 해서 진짜 혼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여기 있어요. 그 말에 아줌마는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 지환아. 너까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다. 그날 밤 아줌마가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제게 기댈 곳을 찾는 눈빛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불씨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건지 그때는 몰랐지만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난 빈자리를 채운 건 아줌마라는 사실이요. 이 감정이 우리 두 사람의 삶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고 현관을 열자마자 공기가 싸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줌마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소파에는 낯선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거만했고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죠.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냐, 지환이냐? 나 도혁이다. 내 아버지 동생. 왕래가 없던 삼촌. 어릴 때 몇 번 봤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 진명에 다 확인했다. 너 아버지 사업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더라. 말투는 마치 내가 빚을 진 사람이라는 듯했고 불쾌함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어요. 도혁은 아줌마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분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분이에요. 최소한 예의는 갖추셔야죠.
단호하게 말하자 도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지환아, 현실을 좀 알아라. 내 아버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너까지 나서서 감싸줄 처지는 아니지. 그 말에 아줌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불안이 터져나오는 듯 보였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을 쫓아내려는 겁니까? 그래. 아줌마가 그 말에 순간 움찔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줌마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슬픔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곁을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인데 모욕하지 마세요. 도혁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결국 혀를 차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가듯 집을 떠났습니다. 도혁이 떠난 뒤 아줌마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환아, 아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죄인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뭐래도 저는 아줌마 편이에요. 그 말에 아줌마는 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다 정말.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긴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줌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내 감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도혁이 다녀간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킨 채 멈춰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아줌마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힘겹게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전화가 울리면 움찔하며 숨을 들이키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그럴수록 더 일찍 집에 오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퇴근 후 골목을 돌아 아줌마가 있는 집이 보이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삼촌의 말 때문인지 아줌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어느 저녁 아줌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부엌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환아, 오늘은 그냥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괜찮지? 평소 깔끔하고 섬세했던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증거였죠. 고개를 저으며 양손으로 아줌마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쉬세요. 제가 끓일게요. 그 순간 아줌마는 제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챙기면 나 진짜 약해질까봐 걱정된다. 말없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이 끓어오를 때쯤 아줌마는 식탁에 앉아 담담히 말했어요. 지환아, 내가 나 때문에 도혁 씨한테 그렇게 말한 거 마음에 걸려. 내 인생에 내가 짐이 되는 건 싫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짐이라뇨? 아줌마 없었으면 저는 장례 끝나고 무너졌을 거예요. 나도 아줌마에게 많이 기대고 있어요. 아줌마는 눈빛이 붉어졌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환아,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런 만큼 더 무서워져. 뭐가요? 아줌마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떠나면 빈자리가 너무 아프거든. 아줌마, 저는 어디 안 가요. 지환아, 고마워. 정말. 그 말은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연인이 아니라 윤서 아줌마 그 자체라는 걸. 아줌마의 표정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에 지저분한 수염, 어딘가 건들건들한 태도.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 너 지환이지? 나 윤서 전 남편이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말한 걸 보면 이미 주소까지 알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그 분위기엔 불길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줌마한테 뭐가 필요한데요? 그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필요한 건 간단하지. 돈.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흔들었어요. 이혼할 때 못 받은 위자료. 그때 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동안 전화 씹고 잠수 탄 것도 계산해야지. 그제야 아줌마 휴대폰으로 오던 전화의 정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윤서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 딱 좋네. 정리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대신 얘기해봐.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줌마였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오지 말랬잖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씹으니까 직접 왔지. 이번엔 그냥 못 돌아간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세요. 아줌마 힘들게 하지 말고. 남자는 성큼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빠져. 어른들 일에 꼬마가 끼어들지 말고. 분노가 치밀어 주먹이 움찔했지만 아줌마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환아 들어가 있어.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마자 아줌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이런 꼴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아줌마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정말 전 남편이에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야. 그 사람은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내 통장을 다 가져간 적도 있어. 결국 버티다가 이혼했는데 너무 지쳐서 위자료도 포기해버렸어. 그냥 놓아주고 싶었거든. 아줌마의 두 손은 더 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찾아와. 돈 달라고.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과거가 계속 쫓아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가 왜 잠을 못 자고 전화만 오면 표정이 굳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줌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줌마는 눈을 크게 뜨고 절 바라봤어요. 지환아.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아줌마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가까운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전 남편이 찾아온 날 이후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줌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향했고 누군가 있을까봐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느낌이 아니라 아줌마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앞섰죠. 금요일 저녁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집 앞에 다시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문 채 벽에 기대어 있었죠.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윤서, 나오라고 해. 저는 한 걸음 나아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는 비웃더니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내가 뭔데? 보호자라도 돼? 뽀맹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그가 어깨를 밀치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한테 손 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남자는 제 눈을 바라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좋아. 너도 같이 망가져 보자. 그때 아줌마가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오더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줌마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말했죠. 윤서야. 만 돈만 받으면 돼. 편하게 살고 싶으면 알아서 준비해. 그 말에 아줌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에 짓밟혔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표정이었죠. 손이 떨릴 만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줌마는 당신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자 남자는 손바닥을 내밀며 더 도발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지.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더 이상 나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은 아줌마가 처음으로 그에게 직접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예상 못한 듯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경찰. 헛겁도 많던 애가 달라졌네. 저는 아줌마 옆에 서며 단호히 말했어요. 아줌마 혼자 아니에요. 우리 더 이상 도망 안 칩니다.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웃으며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좋아. 너희 둘 아주 마음 먹었네. 그 의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남자가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아줌마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환아,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휘말릴까봐 너무 무서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인생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는 건 제 결정이에요. 저 아줌마 좋아해요. 아줌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죠. 제가 고백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빤히 응시하며 사랑을 나눴죠. 그 순간에도 아줌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해방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의지하는 만큼 더 격렬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아줌마를 지키고 싶었던 제가 그녀를 안았을 때의 만족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나눴던 연애 중 가장 황홀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줌마는 아주 정성스레 최선을 다해서 저를 보듬어 주었죠. 그런 아줌마를 더 좋게 해주고 싶어서 저도 노력했습니다. 아줌마가 가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죠. 그것이 위험한 감정인지 금기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새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일심동체가 되어 슬픔은 잊은 채 환희만을 질렀습니다. 전 남편이 떠난 뒤 며칠 동안 아줌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거나 작은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어떤 결심을 품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환아, 아줌마는 제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런데 나도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긴 터널이 끝나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손등을 가만히 모아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준다는 말, 그게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붙잡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저는 아줌마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아줌마 덕분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아줌마는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참 따뜻한 아이다. 그 따뜻함이 나한텐 너무 과분한 선물 같아서 두려웠어.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놀란 듯 움찔했지만 곧 감싸주었습니다. 아줌마가 떠나고 싶으면 말릴 수 없어요. 하지만 혼자라고 느껴서 떠나는 거라면 그러지 말아요. 아줌마는 혼자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줌마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만큼은 확실하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날 아줌마는 처음으로 제 어깨에 몸을 기대왔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으로 보인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아줌마 옆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더 굳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는 경찰서에 가 전 남편의 금전 요구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두려웠을 텐데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줌마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가 살아갈 자리를 다시 찾고 싶어. 그 말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날 밤 아줌마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지환아, 우리 앞으로도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 같은 건 얘기하지 말자. 내 인생은 더 넓고 더 길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줌마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 말에 아줌마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 이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가 떠난 날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인연은 도망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틀 대신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동반자라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